반갑습니다. 마인드북 리딩입니다. 저는 독서 지도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부모님께서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의 아이는 글로 된 책은 읽지 않고요. 매일 만화책만 읽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화책 읽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괜찮은 게 아니고 너무 좋아요. 만화로 된 교육서뿐만 아니라 그냥 만화책, 코믹스 있죠.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은 만화책을 읽으면은 상상력과 창의력 굉장히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현재 학생들과 커넥팅해주는 여러 플랫폼들도 사용하고 있고 마케팅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숨고라는 플랫폼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현재 숨고에서 글쓰기, 말하기 수업에서 리뷰 수나 별점 수를 보면은 숨고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학생 간의 라포 형성도 잘 되어 있고 저희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걸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가 말했어요. 아이들 만화책 읽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정말 재밌는 만화책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방골목을 다녀왔어요. 가서 좋은 책이 뭐가 있을까 한번 쭉 훑어보는 와중에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책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만화 잡지죠. 챔프라는 만화 잡지에서 슬램덩크를 감독으로 그 극장판 슬램덩크를 만화로 만든 것을 연재한 거 있더라고요. 바로 잡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특히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정주행만 거의 7, 8번 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책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슬램덩크라거나 나루토라거나 원피스라거나 뭐 도라에몽이라거나 짱구라거나 혹은 한국 작가님들 중에서는 최명렬 작가님이나 김성모 작가님이나 허영만 작가님이나 등등등 정말 많이 읽었는데 아무래도 소년 만화를 좀 많이 봤어요. 그 소년 만화에서 그 주인공들의 행동, 대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특히 저는 슬램덩크를 정말 좋아했는데 슬램덩크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전 지금도 슬램덩크의 아무 권이나 빼들어서 아무 페이지나 열어서 보면은 소름이 돋아요. 그 어렸을 때 느꼈던 희열, 감동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이야기를 상상하고 창의력을 얻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저는 만화가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비디오 대여점이라고 해서 비디오와 만화책 그리고 소설책 등을 함께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비디오는 하나당 뭐 한 3, 400원, 만화책은 뭐 100원, 200원 정도의 값싼 가격으로 빌려서 보고 갖다 주고 했었는데요. 주말만 되면은 뭐 성룡 비디오라거나 드래곤볼 비디오를 빌려서 친구네 집에 가서 막 보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만화를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거기 있는 소년 만화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뭐 코난도 있고, 원피스도 있고, 슬램덩크도 있고, 도라에몽도 있고, 헌터헌터도 있고. 특히 저는 한 번 봤던 거 여러 번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되게 탐독해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에게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현재도 저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발굴해 가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면서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항상 나아가면서 정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얼마나 돈을 벌든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든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항상 내일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 원천인 상상력과 창의력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뭐 글쓰기도 좋아하고 만화 그리기도 좋아하고 뭐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랑 어렸을 때 주말에 산을 타는 걸 좀 했었어요. 가다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어린 저에게 손을 잡고 가면서 명지가 씨 한번 읊어봐 이런 식으로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막 8살 이럴 때였어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조가 있고 이런 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시를 읊고 그렇게 했어요. 그 시간들도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찰나의 순간이었을지언정 그 당시에 아버지와 유대감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보이자는 것을 상상하면서 말로 뱉으면서 저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구현화했던 거죠. 그 중에서 읽었던 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주머니라는 제목의 시였어요. 산 위에서 저희 동네를 바라보니까 너무 조그만해서 제 주머니에 들어갈 것만 같더라. 여기서 올라와서 보니 동네가 너무 작다. 큰 줄만 알았는데 내 손 한 움큼에 들어가겠다. 이 손에 한 움큼을 쥐고 내 주머니에 넣었더니 내 속에 우리 동네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 씌었습니다. 나름 문학적인 표현도 많이 사용했고 창의력도 열심히 발현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런 저의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지금도 제 나이가 30이 넘어가는 와중에도 가족들한테 종종 그 얘기를 해주시고 하세요. 그런 과정들로 창의력과 상상력이 올라갔는데 특히 오늘은 슬램덩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슬램덩크를 보면서 제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소년 만화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캐릭터들에 깊게 공감을 하면서 멋있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멋있게 살고 싶어. 더 성장하고 싶어.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싶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현재 크고 나서 이론적으로 파고들면 왜 그런지는 알겠더라고요. 많은 결핍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의 타고난 인내심과 끈기심이 있었고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피어올라왔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창의력과 상상력이 올라간 그런 계기들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로 이론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렸을 때 그래야 했습니다. 백호가 항상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난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천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2001년도에 슬램덩크 승리학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의 저자는 츠지 슈이치라는 분이신데 스포츠 닥터로서 활동을 했대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었거든요. 슬램덩크 맨 뒷페이지에 보면은 항상 이 슬램덩크 승리학이라는 책을 홍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딱히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슬램덩크를 진심으로 재밌게 보았기 때문에 아마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츠지 슈이치는요, 스포츠 닥터로서 일본의 유명 운동선수와 함께 자기 존재감을 배우는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래요. 다이알로그라는 스포츠 연구소의 대표이사이자 아마 운동선수들의 멘탈 케어로서 활동했었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는 스포츠 심리학을 토대로 자기 존재감을 향상하는 것에 많이 몰두하고 연구하셔서 이를 개인과 조직의 활동이 최적화된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인지적 사고를 활용한 멘탈 트레이닝을 해주는 책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검색을 해서 여기 있는 책의 내용을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목차를 보았더니 세상에 제가 슬램덩크를 보면서 강백호를 보면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목차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근성을 올바르게 사용한다. 자주적인 목표 설정을 한다. 목표 달성의 열쇠는 이해와 가고 있다. 심기체를 변화시킨다. 해야 할 일을 한다. 지금에 산다. 등등등. 목차만 쭉 읽어도 굉장히 좋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자기 이해감, 존중감, 자아 성찰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끈기라거나 인내심이라거나 그리고 그냥 저스트 행하고자 하는 노력과 진짜 행동 그런 것들을 슬램덩크 만화로 엮어서 설명을 해줬나 봐요. 안에 보면은 슬램덩크 만화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캐릭터의 행동, 대사에서 말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들을 분석해서 이걸 우리 현재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우리의 승리 공식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내용이 담긴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본 채널에서 올렸던 캐릭터를 통한 자기 객관화의 수업에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캐릭터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의 단점과 장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알고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은 이러했어요. 단점 같은 경우엔 말을 더듬는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좀 게을러. 자신감이 없고
분해, 운동신경도 제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장점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을 좀 잘 그려, 글쓰기를 좀 잘해, 책 읽는 걸 즐겨해,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력만큼은 자신 있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저는 이런 성격에서 단점을 많이 고치고 싶었습니다. 게으르다거나 좀 둔하다거나 내성적인 자신감이 없는 이런 거를 많이 고치고 싶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슬램덩크의 강백호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 그러죠. 난 천재야, 난 천재야,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굉장히 훌륭한 선수로 거듭나요. 왜냐하면은 자신은 천재이고 할 수 있다라고 확언을 했으며 선언을 했으며 그에 맞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극중에서 강백호는 굉장히 월등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키가 188cm 정도였나? 그래갖고 근육과 피지컬이 적절하고 굉장히 호전적이고 운동신경이 좋아서 한 번도 농구를 배우지 않고도 점프를 해서 백보드에 머리가 부딪힐 정도의 점프력까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선수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저와는 좀 다르네요. 강백호는 타고난 장점들이 있었네요. 물론 단점도 있었겠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백호는 오로지 그 신체 능력만으로 그러한 선수가 될 수 있었는가? 아니에요. 그 만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백호는 처음 드리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점슛, 골밑슛, 레이업슛, 그리고 명대사가 있죠. 왼손은 거들뿐.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결정적인 골을 넣으면서 하나과의 경기에서 승리하기도 하죠. 강백호는 그 당시에 1만 번의 슛을 쐈습니다. 즉, 그의 자신감에 더불어서 노력을 곁들였더니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폭발하더라. 이런 거였어요. 전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운동에서만큼은 강백호처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키가 좀 작습니다. 키가 작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둔했어요. 어렸을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든지 좀 느렸습니다. 몸도 좀 느리고 이해력도 느리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느리고 행동도 반응도 좀 느렸어요. 개성적이기도 하고 자신감도 좀 떨어졌고요. 근데 저는 이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체육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그 체육 수행평가 중에 하나가 레이업 슛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골밑 슛을 몇 분 안에 몇 개를 하는가 이걸 하나 재고 레이업 슛을 얼마나 제대로 하는가 동작을 갖춰서 그런 거를 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는 체육 시간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좀 움직이는 걸 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내가 움직이는 거 보는 걸 좀 창피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성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슬램덩크도 받겠다. 농구에 관심도 생겼겠다. 재밌게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해서 홈플러스를 가서 농구공을 샀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17,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좋은 농구공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당시 살 수 있었던 최대한의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사와서 매일 밤마다 저의 중학교에 혼자서 갔어요. 친구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좀 창피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일 밤마다 8시부터 밤늦게 11시까지 레이업 슛을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요. 매일매일.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갔어요. 전 당시에 뭐 다른 학원이나 이런 걸 다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물을 끔 떠가서 물을 계속 마시면서 레이업슛 연습을 했어요. 이런 대사가 있죠. 오른발, 왼발, 두고 올 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레이업슛을 하기 위해서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잡고 오른발을 내딛고 왼발을 내딛어 크게 점프한 후에 오른손으로 골대를 놓고 오면서 두고 올 뿐이라는 생각으로 놓고 온다. 뭐 이런 거였었거든요. 만화 내에서도 강백호가 레이업슛을 성공시켰을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게 있었어요. 저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저에게는 림이 너무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었고 본대로 그대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망의 수행평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업 슛을 했어요. 친구들이 모두 앉아서 보고 있는 상태였었고 순서대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연습했던 대로 남몰 연습했던 대로 드리블을 하면서 달려가다가 오른발, 왼발, 누구 올 뿐 하고 레이업 슛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모든 친구들이 와 이렇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진짜 멋있게 한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아직도 그 친구의 표정과 말투가 생생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어마어마한 성취감과 희열을 느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수행평가에서 A 플러스를 받았어요. 그 한 반에서 당시에 레이업 슛으로 만점을 받았던 학생이 2명인가 3명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만점을 받았던 학생들은 다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누군가에겐 정말 별거 아니에요. 운동신경을 조금만 타고난 친구라면은 레이업 슛을 몇 번만 해봐도 만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별거 아닐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둔하고요. 게으르고요. 그리고 좀 나태하고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러한 스타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레이업 슛을 성공한 순간 그걸로 친구들의 감탄을 받은 순간 그리고 칭찬을 받고 A 플러스라는 점수를 받았던 순간부터 제 안에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자신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레이업 슛을 연습했던 그 한 번의 스윙 평가를 위해서 연습했던 그 시간들. 이제 누가 게으르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자신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운동신경이 없고 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때 바뀐 거예요. 제 안에 강백호라는 캐릭터를 이입시켜서 그의 노력과 끈기를 닮아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천재야. 나한테 레이업 슛, 오른발, 왼발 두 골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성취감. 저는 그 후로 그 성취감을 바탕으로 많은 걸 하나씩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수행평가에서도 레이업 슛 말고는 다른 거는 다 점수가 낮았거든요. 뭐 허들, 뭐 줄넘기, 달리기 다 낮았습니다. 레이업 슛만 만점을 받았어요. 생각해보니까 할만하겠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좀 둔할지언정 내가 좀만 노력을 하면 재능을 곁들이면 그 과정에서 캐릭터한테서 배운 그 행동, 대사, 마음가짐만 배운다면 나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루피처럼 나아갈 수도 있고요. 도라에몽처럼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강백호처럼 높은 자아 존재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 농구를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체육대회에서 저희 반의 농구부 주장으로 해서 팀을 선발해서 연습하여서 대회를 나갈 정도로 농구의 실력을 제법 높일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부터는 정말 많은 것에 진지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 레이업 슛 하나 성공한 것 이후로 저는 부지런하게 찍고 있고요. 글도 있고요. 공부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요. 자신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못할 게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고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좋은 결과도 계속 내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게을렀으면은, 계속해서 나태했으면은, 계속해서 둔하고 자신감 없고 내성적이었으면은 이렇게 될 수는 없었겠죠. 저에게는 슬램덩크는 강백호라는 캐릭터는 저의 멘토이자 내가 대입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자아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자아 성찰할 수 있는 성장하여 그 희열을 느끼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화는 읽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자극적이라거나 뭐 나에게 맞지 않는 성적이라거나 혹은 너무 소비 지향적인 짧은 콘텐츠라거나 그런 거는 뭐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런 건 코믹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접근만 킬링타임용 정도만 분류가 돼요. 물론 그거를 읽으면 안 돼. 이건 아닙니다. 뭐든지 읽고 내가 배우면 돼요. 이 캐릭터한테서 이거는 내가 배우자. 이건 내가 하지 말자. 그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슬램덩크를 감명 깊게 보셨던 분들도 한번 챔프에서 나온 슬램덩크 극장판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최근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극장판이 개봉했었잖아요. 아마 이 챔프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일 거예요.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만화에서는 송태섭이 주인공인데 그 만화에도 매니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겠죠. 독자들은 원래 재능이 뛰어났던 강백호 이야기보다 재능이 비교적 떨어지는 송태섭의 그 성장기가 훨씬 더 와닿더라 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찌하였든 송태섭에서든 강백호에서든 배울 거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재밌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서사, 캐릭터를 배워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성취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레이업 슛이 성공했듯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